안녕하세요. 퀴즈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우상향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즐겁게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한 10시 반쯤에 장 초반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글쎄 뭐 저는 이제 주가를 이렇게 매일 보면서 뭐 주가의 등락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다 보니까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아마 주린이 분들이라면 아마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계속 투자하시다 보면 그 부분은 조금 담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다고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어,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주식을 잘하는 방법. 더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마인드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중에 슈퍼스타죠. 그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제 생각과 또 투자 전략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촬영을 지금 하다 제 좀 핸드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촬영이 중간에 끊겨갖고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아마 이 지금 영상이 끊기면 오늘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좀 빨리 전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주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의 이제 자산을 자본화시켜서 그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부자의 단계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시간들을 참 잘 관리한다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제 다이어리를 보면 뭐 하루하루 이제 빼곡하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 스케줄을 다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뭐 한 달, 앞으로 한 달치까지 미리 이제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하는 편인데 그 부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씩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자기 어떤 신변의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또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자본가들은 자기의 자산을 이제 예적금으로 많이 은행에 많이 분배하지 않죠. 대부분은 자기의 자산을 극대화시켜서 그것들로 하여금 이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라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어느 기업에 내지는 뭐 어느 그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이나 은이라든가 어떤 거를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이 이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을 직접 분석해라. 많은 분들이 그 아마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이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증권이라는 그 항목이 있죠. 거기를 누르면은 이제 뭐 시가총액이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라든가 아니면 뭐 퍼 값이라든가 아니면 PBR 값이라든가 ROE 값이라든가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뭐 이렇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제가 보고선 저도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를 이제 분석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엔진이 야후 파이낸스죠. 여러분들도 아마 야후 파이낸스로 기업들을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채널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주린이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야후 파이낸스죠. 거기 파이낸셜 재무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발란시시랑 캐시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하고 그 현금흐름표인데, 어, 기업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이 회사가 뭐 총 매출이 얼마고, 뭐 토탈 레비뉴죠. 또 매출 총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자신이 직접 최소한의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뭐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다면 뭐 PER 값을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고 PBR 값을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본 순이익인 ROE 값도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요즘 같이 이렇게 성장주 시대에 뭐 PBR 값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PER 값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 뭐 어떤 유튜버들은 넷 인컴이죠. 그 순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넷 인컴보다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순이익은 내가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뭐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인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비용을 제외하고서 이제 나오는 게 순이익인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래 투자를 위해서 뭐 R&D에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서 순이익은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로 얼마나 만큼의 많은 그 매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얼마고, 거기에서 판관비를 뺀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거를 뺀 그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인지, 얼마가 나는지,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는데 매우 중요한 저는 지표라고 보고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기업이 실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뭐 들어가서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이제 분석을 하라는 이유는, 내가 직접 분석한 기업은 내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분석하지 않은 기업을 어떤 타인의 어떤 정보를 듣고선 내가 막연하게 주가를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의 어떤 그런 등락을 이제 하락장에서 기업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매도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좀 버티다가 손실 구간을 크게 이제 있는 구간에서 결국 이제 손절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패턴은 이제 돈을 잃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본인이 직접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을 본인이 직접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과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사서 봐라. 요즘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주식에 대한 책도 저는 권장하지만 어떤 이런 경제학이라든가 또 미래학 이런 책들은 투자라는 거 하는 분들은 그런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뭐 FOMC에서 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 세우느냐, 그게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기업 종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가 어떤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머릿속에 이해가 생기면 주식이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투자라는 행위를 지금 잠시 멈춰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투자 행위를 이어가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그때 이제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이라는 거는 정보화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책에서 이미 어, 가상 공간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상 공간이기도 하고 또 클라우드 그런 미래 이제 4차 산업의 그 핵심 엔진이죠. 그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상 공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엘빈 토플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책에서 다 기술이 되고 있었죠. 그런 어떤 미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본인들의 어떤 내공이 쌓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직접 봐라. 그러니까 많은 그 주린이 분들께서 유튜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어떤 기사, 뭐 CNBC 방송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발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왜 타인에 의해서 내가 한 발 늦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저희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그들이 어떤 기사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새벽에 좀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기사를 보고 있고요. 뭐 CN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무료 채널이기 때문에 어, 뭐 한데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료이긴 하지만 저는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내가 매일 아침 CNBC 방송이라도 내가 직접 기사를 보고 아, 지금 미국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뭐고 또 뭐 럭키한 기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들이 좀 파헤쳐서 보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어, 그게 이제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번역이 다 가능하죠. 크롬에 들어가서 크롬에서 구글로 해서 그 CNBC 방송에 들어가면 거기 위에 보면 이제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뭐 기사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너무 많이 듣지 마라.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시장에서 어,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기업들이 내놓은 그 리포트만 보고서 개인들이 가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관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은 투자를 할 적에 실사라는 거를 하죠. 직접 가서 본인들이 뭐 한두 차례 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투자 전문가들이 가서 기업을 실사를 하죠. 실사를 하고 기업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받습니다. 어,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들이 기업이 만들어 놓은 사업 계획서 뭐 좋게 써놨겠죠. 그걸 보고 그 기업을 그냥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정보를 너무 많이 듣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투자 철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는 내가 꼭 필요한 정보만큼만 수집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파헤쳐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미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어, 뭐 예전처럼 미국에 있었다면 제가 그런 뭐 기업들을 직접 방문도 해보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파헤쳐 보는데 본인들이 직접 파헤쳐 보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기업에게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은 대체로 훌륭합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 지금 현재 뭐 컨택 기업들 뭐 항공주라든가 호텔주라든가 레스토랑주 이런 주들이 종목들이 이런 산업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도산을 해도 벌써 했어도 어, 좀 어떻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 기업들이 뭐 망하겠냐, 예를 들어 파산하겠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는 절대 보지는 않는데 다만 그들이 지금 현재 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다 코비드 계열이죠. 이 계열들의 이 전염병들이 계속 앞으로 다른 좀 변이가 돼서 전염병들이 계속 좀 돌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안전한 백신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전염병들이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어, 컨택보다는 언택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위험 손실이 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 또 반면에 그 레이 달리오라는 그 유명한 투자가가 그런 말을 하죠. 피 흘리는 시장에 투자해라. 저는 좀 아까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에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무의식에 집중하라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댓글에 남겼었는데 프로이드라는 그 독일의 그 정신분석학자가 있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이제 무의식을 발견합니다. 이성은 무의식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거죠. 자, 현재는 전 세계가 이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이제 비이성적 구간에 지금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이 팬데믹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 이제 사람은 그 이성보다는 무의식이라는 그 그릇이 훨씬 크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편했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치 뭐 4차 산업혁명이 당장 내년에 다 뭐 그 몇 년 안에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 지금 미국 주가가 막 많이 끌어올라진 게 4차 산업혁명이 그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코로나가 언택트 산업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앞당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어, 하지만 이제 지금 뭐 비이성적 구간에 있다 보니까 마치 뭐 내년이면 뭐 자율주행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아마존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드론으로 다 그런 뭐 배송을 하고 또 어떤 그런 뭐 인공지능 그런 뭐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시장을 흡수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4차 산업혁명이 뭐 이게 진짜 가시화가 돼서 그런 디지털 세상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는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그 코로나가 장기화될 확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원텍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내가 정말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내가 10년 동안 정말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내가 아주 저점에서 매수해서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내가 그 이익을 10년 후에 극대화시킨다라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 컨택 사업에 자기가 일부 투자를 하는 것도 어, 약간의 모험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투자금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이 투자하진 않지만 제 포트폴리오에 어,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그 컨택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말씀 한 번에 드리는 거는 또 영상 시간이 길어지고 또 오늘은 제가 자꾸 이제 이 영상이 중간에 이제 자꾸 스탑돼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 테슬라 요즘에 이제 그 유튜버 분들이 보면 이게 과연 뭐 주식 채널 유튜버인지 아니면 뭐 테슬라 종목 하나를 가지고선 만들어진 채널인지 애매할 정도로 막 테슬라에 집중이 되어 있죠. 또 어떤 유튜버는 또 뭐 테슬라에 올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송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테슬라 평단가를 보면 또 낮지도 않습니다. 뭐 1,400불 그 평단가가 1,400불이라는 거는 뭐 1,400 이상에서도 샀다는 얘기인데 그 이하에서도 샀다는 얘기죠. 근데 테슬라를 갖고 있는 저는 사실 평단가가 50불도 안 됩니다. 테슬라를 그 뭐 2010년 6월 26일인가요? 29일인가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 테슬라라는 종목에 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미래에 이 기업이 그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는 이 미래 가치에 대한 이미 프리미엄이 많이 이제 주가에 붙어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를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막 너나 할 것 없이 매수하려고 진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사실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제 테슬라라는 그 종목을 팔고 있지 않다가 어,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아주 심하게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절반은 해지를 했는데 어, 그 테슬라라는 그 종목에 대한 그 미래 비전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미래 시장을 독점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한 기업의 그 독주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브레인으로 해서 지금 많은 뭐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뭐 폭스바겐 이런 차열 뭐 일본의 도요라도 같이 이제 연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 테슬라 진영들이 만들어져서 하는 저기 그 테슬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제 생각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뭐 하겠지만 자신들의 내연기관 차 안에서 경쟁을 계속 하면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 아주 더 멋있는 뭐 디자인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전기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큰 마력을 또 갖고 있는 차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연비가 아주 개선이 된 거죠. 뭐 엔진 성능이 좋아져서 연비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들이 뭐 한 20km 정도 간다고 하면 뭐 한 40km 정도 가는 그런 연비가 완전히 개선된 그런 차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미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인프라가 다 여기저기 그 주유소라든가 또 서비스 센터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뭐 테슬라에 밀려서 정말 설 자리가 없다. 미래 시장은 다 테슬라가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마치 우버 택시처럼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내 차가 대리운전을 혼자 나와서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오고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사이에 또 이제 누가 차를 필요한 사람이 호출하면 내 차가 가서 이제 돈을 벌어온다. 하지만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기 차를 누가 쉽게 빌려주려고 하질 않죠. 내 차가 어, 돈을 벌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글쎄 만약에 내가 그 테슬라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차를 상황에서 내 차가 가서 돈을 벌어갖고 오는 거를 마냥 그냥 그거를 뭐 다 인컴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계산으로만 어떤 이성적 계산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한테는 또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감성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테슬라를 지금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그 실적에 비해서 꿈이 너무 크죠. 그리고 지금 PER 값이 1000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그 주가 과열 상태가 돼 있다는 거는 미래에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런 미래의 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기대 가치의 프리미엄이 아예 이제 주가에 붙어 있다는 건데, 어, 앞으로도 테슬라가 겪어야 될 시련이 아주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시련에서 우리가 좋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생겼을 때, 그때 기회를 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 과거에 테슬라가 이제 스탁 스플릿을 하기 전에 1,400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꾸라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스탁 스플릿이라는 퍼포먼스를 보였죠. 기업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000불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쭉 빠졌죠. 빠졌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막 올라갈 때 누가 그렇게 테슬라가 아래로 이제 그 주식 올라갔던 금액이 쭉 빠지면서 그런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 테슬라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보여줘야 될 게 많고 또 설비 투자에도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아직까지 뭐 인컴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도 부담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어 뭐 못 들어가서 막 나한테 이제 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성급한 마음 굳이 갖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고요. 어, 제가 나중에 이제 종목을 하나 비교할 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제 의견을 좀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테슬라 주주가 맞습니다. 주주가 맞고 또 테슬라를 로 인해서 이제 어, 뭐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에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은 투자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그 금액에서 내가 이 주식을 매수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멘탈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같이 아예 저점에서 들어가서 테슬라를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큰 뭐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 테슬라 이 주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아, 그 등락의 편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라는 종목은 숏셀러들 공매도꾼이죠. 숏셀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주식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꾼들은 주가를 이제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하락장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주가를 떨치기 위해서 악의성 기사를 또 많이 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도 뭐 테슬라가 좀 혼자 이렇게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향은 하고 있는데, 내가 테슬라를 좀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좀 천천히 현금을 들고, 특히 지금같이 미국 증시가 시장 전체가 많이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어떤 이런 주가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인내심을 갖고, 또 남들이 수익을 낼 때 그냥 나는 담담히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멘탈,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를 되게 뭐 사랑하시고 매수하고 싶은데 비싸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런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는 항상 그런 구간은 반복해서 오더라라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물론 투자의 어떤 선택과, 또 그 자기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그런 선택은 각자의 판단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책임이라든가, 또 이루어지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을 제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음 영상에서는 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던, 아니면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이렇게 유튜버들한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종목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이는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마인드,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투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증시가 좀 올라서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